천벌받을 요양원의 실체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을 무작정 아무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피눈물 흘리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실체를 알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때는 가슴치며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찾아보면 좋은 요양원도 있고 가슴 따뜻한 요양보호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또한 아주 소수밖에 없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환자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요양원, 요양병원의 소식이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KBS 시사직격 채널에는 정신과 약을 먹여서 매일 강제로 재운 요양원, 그리고 충격적인 영양수액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성남의 한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비롯한 신경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진주 씨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약을 먹을 때는 늘 잠만 자며 몸 상태가 나빴다고 합니다. 진주 씨는 노인에게 약을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먹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러한 점이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약이 아니라 독을 먹인 것 같다며 충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먹고 있던 약은 무려 8가지였는데요. 제작진은 실제 치매에 필요한 약이 맞는지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전부 신경정신과 약이다. 환자를 재우기 위해서 처방하는 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이어 이건 좀 심하다. 신경정신과 병력이 없는 환자에게 저런 약을 먹였다는 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도 어머니가 있는데 만약 우리 엄마한테 저 약이 한 알이라도 들어간 걸 알았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거다라며 분노할 정도였습니다. 전문의는 해당 약을 먹을 경우 간 기능이 나빠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게다가 수면 유도제를 2종류나 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양원 전 직원은 어르신들 중 90%는 수면 유도제를 드신다고 봐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최소 월 2회 전문의가 방문하는데요. 알아보니 이 촉탁이가 문제의 처방전을 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약품을 반입하여 노인들에게 수차례 영양수액을 맞게 했는데요. 많게는 1회 10만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받으며 이익까지 챙겼습니다. 요양원의 복지는 사라지고 돈벌이로 전락해버린 건데요. 충격적인 요양원의 실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요양원에 보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공감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을 보고 싶어 요양원에 찾아가면 이상하게 부모님이 잠만 자고 계시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찾아가면 그냥 멍하니 얘기도 못하시고 힘이 빠져서 누워 계신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입원한 노인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여 강제로 재우는 곳이 과연 한두 곳일까요? 실제로 요양원에서 먹던 약을 끊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전에서 뺄 약을 다 뺐더니 약을 줄인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실제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알려지고 공론화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독자분의 사연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작년 12월에 치매 판정을 받고 김포에 있는 어느 재활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비록 경도의 치매이지만 보호해 줄 사람이 아들인 저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집에서 혼자 계속 케어해 드리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끼니도 제때 못 챙겨 드시고 약도 물론 못 챙겨 드셨습니다. 전화로 챙겨 드시라고 몇 끼마다 전화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게 보였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틀 정도 나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아무래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던 어떤 분이
자신이 잘 아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며 다른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저는 그분께 재활 요양원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어깨 염증 수술도 한 상태인지라 저는 그 부분도 치매와 함께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개해 주는 분은 통화로 그곳이 재활요양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더욱 잘 돌보아 줄 거라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된다며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장 3일 후에 장기요양 등급 심사 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고 은평구에 사는 저희에게 김포는 먼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나 하며 오직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선 책임자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하루에 5만 원인데 자신이 원장과 잘 아는 사이라 잘 부탁해서 4만 원에 해주겠다. 어머니 어깨는 그곳을 가야 제대로 케어를 받는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등등. 망설이는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름 자체가 재활요양원이고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라는 말에 더욱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깨를 이제 막 회복하고 있는 어머니였기에 어쩌면 그곳이 어머니에게 더 좋은 곳이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요양원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원장 남편분이 정형외과 의사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전화가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증상과 제 고충을 설명했지요. 제가 3일 후에 집에서 장기요양 등급 심사가 있다고 하자 그럼 우선 내일 입소하고 3일 후에 자신들이 어머니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집으로 모셔드릴 테니 입소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느라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니 그들의 말처럼 당장 내일 입소에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도 잘 돌보아 줄 거고 재활기구나 프로그램 등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며 장기요양 등급 심사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말이죠. 오랜 설득 끝에 그들의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감춘 설득과 권유에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간 제가 너무 원망스럽고 한이 됩니다. 그날 바로 오라고 해서 요양원에 가서 여러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그날은 한없이 친절했고 어머니는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어머니는 큰 거부감이 없으셨고 많은 대화 끝에 인사도 하며 요양원에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신용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좀 더 센 약으로 처방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관리 등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 싶은 행동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임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의 폰 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머니는 다른 분의 폰을 이용해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심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저에게 그곳을 나가게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호소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이라고는 어머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살펴볼게요, 병원에 데려갈게요 말만 하며 자기들은 어머니에게 생전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일단 심하진 않더라도 어머니가 어깨가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큰 이유도 어머니의 어깨 회복을 위한 것이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통증이 심해지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요. 입소 초반에 어깨 염증 수술을 했으니 뜨거운 찜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들은 제 앞에서 알겠다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어머니는 매일 뜨거운 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어깨 염증 수술을 했기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통증이 더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가져간 당뇨약과 어깨약이 떨어졌는데도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임한다는 것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직원들이 진통제만 던져주며 이곳은 그런 거 치료해 주는 데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차갑게 말하고 가끔은 자신에게 소리도 지른다면서 제발 좀 이곳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환자의 폰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괴로움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호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전화하면 실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고 원장한테 전화하면 받자마자 통화할 생각도 안 하고 실장을 바꿔주고 그곳에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요양원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자를 받고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식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모두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가슴을 후벼 파고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편안히 쉬시라고 보내드린 요양원인데 어째 신체 통증은 더욱 심해져가고 요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만 하니 이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검색하고 그 중에 한 곳의 요양원 원장님과 통화를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그곳에서는 어머니에 필요한 병원 외래 진료도 해준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어머니를 모셨던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요양원 이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곳에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어머니를 그곳에 맡겼기에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항상 예의 바르게 부탁드린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이동 얘기를 하니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이동은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하다니요. 믿고 맡긴 요양원은 너무도 관리가 부실하고 방임하는 것이 심하게 보여서 고민 끝에 이동을 결심한 건데 무엇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란 것은 처음부터 언급한 적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나 병원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제서야 제가 가져온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제발 조금만 더 있으라고 간곡히 호소하더군요. 요양원이 어머니를 병원에 안 데려가면 자신이라도 데려가 줄 테니 우선 조금만 더 있어 보라며 몇십 분을 저에게 부탁하여 저를 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를 계속하는데 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자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보고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자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니 생각을 바꾸어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을 말이죠. 브로커와 요양원의 관계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용당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오직 감사하게 생각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을 이동하기로 한 전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환불받아야 했던 저는 직원과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이미 한 달치 선납을 했고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인력 낭비를 시켰다며 요양원 이동에 관해 기분 나쁜 표시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 갔다 한 비용 등을 청구할 거라며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모시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느 요양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로 비용 청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나가는 것이기에 하루에 4만 원이 아닌 5만 원으로 계산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3개월 계약은 정말 절대 없었습니다. 분명한 허위 청구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문자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내일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밤 12시에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옷을 다 챙겨 입으시고 짐을 챙겨 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5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며 탈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던 요양원을 이동하던 전날에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요양원 이동 전날에 그런 시도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했기에 70이 넘은 어르신이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넘어서 인천 길병원 원무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한테 어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니 70대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한 분만 계셨습니다. 요양원 실무진이 아닌 요양보호사 분만 말이죠.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매일 호소하였고 늘 진통제만 받고 뜨거운 찜질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에게 가끔 호소하셨던 내용처럼 어머니는 요양원에도 당신의 고통을 매일같이 호소하셨지만 나아지는 것 하나 없이 그저 진통제만 매일 받아 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장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단 얘기를 안 한단 말만 되풀이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2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저에게 간절히 퇴소를 호소하셨고 사고 날에도 다다음 날이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아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요양원을 나가는 날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3세이십니다. 70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살아온 분이십니다.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 풍파를 겪으며 지금껏 굳건히 버티며 살아오신 분이 그곳에서 그토록 힘들었어도 버티던 분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하기 전전날 3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병원의 지시를 따르고 면담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요양원 직원이 보호소에 전화를 했고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요양원 복지사의 첫 마디는 괜찮죠였습니다. 저는 많이 안 좋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이 어머니 여기 오고 이튿날 소동 피운 것 아시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그 말을 지금 상황에서 왜 하냐고 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으니 저희도 힘들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기가 차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말인가요?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원의 직원이라니요. 자기들 책임 면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위독한 상황에 책임 면피를 위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다니요. 지금도 그 인간 같지 않은 말이 환청처럼 제 귓가에 들립니다. 사고 후 요양원 원장과 관리실장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송하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연로한 요양보호사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사고의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맞추고 자신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만 세우고 있었겠죠. 사고 후에 어머니의 짐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온 어머니의 짐들 속에서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5장의 편지, 가장 친한 동생분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달력을 찢어 쓴 글인데 만약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바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 5장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요양원 원장은 어머니 보고 퇴원해서 좋은 곳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퇴원을 안 시켜주니 어떡하냐며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매번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퇴원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아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다라는 말을 수없이 어머니에게 했답니다. 약 2달간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머니는 저에 대한 배신감과 서러움, 분노만 키워갔던 것입니다. 편지 5장에는 저에 대한 적개심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거고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슬픔과 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2달 동안 그런 마음이 어머니를 이미 정신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한다고 말한 저에게는 3개월 이내는 안 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나 등의 말을 하더니 어머니에게는 아들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로 자신들의 살이 사역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요. 그 글을 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이토록 힘든데 이 고통에서 앞으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세뇌 때문에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좌절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동 전날에 어떤 말을 듣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게 되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남긴 글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글에는 아들에게 모든 돈을 꼭 받아내라. 아들이 돈을 내지 않은 게 잘못이니 돈을 반드시 받아내라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저에게 돈을 더 내야 할 거라며 허위 청구를 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이곳에 버려놓고 돈도 안 내고 있구나 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이동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된 말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 수술 등 여러 곳에 골절 수술 등을 하셨습니다. 반원수 상태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긴 그날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괴로워만 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거짓 증언을 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조작했을 것입니다. 요양원의 존재 이유는 아픈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치매 환자를 24시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요양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바깥에서 생활이 어렵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요양원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매 노인분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긴 후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 이동한다고 저에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한 사람들인데 어머니에게는 오죽했을까요? 그들이 상처되는 말을 어머니에게 툭툭 던졌다면 어머니는 심한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히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 요양원을 나가기 전에 그런 일을 벌이다니. 설사 그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의 업무는 환자 밀착 관리입니다. 경찰서에서 5시간의 분량의 CCTV를 봤는데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아주 잠시 다녀간 것이 전부입니다. 새벽 12시까지 주무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탈출 준비를 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김포시청에서 요양원을 다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고날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한 게 없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동 사실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더욱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절대 있어서도 안 되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양원은 사각지대입니다. 대부분 아픈 어르신들이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요양원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 고발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이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사회가 지정한 돌봄 전문가인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터지는 요양원의 추악한 행동들과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들의 학대 등 듣기만 해도 두렵고 화가 나는 행동들이 뉴스나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자주 밝혀지죠. 보통의 요양원,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모든 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분이나 보호자분들은 이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환자에 대해 정말 잘 모르고 대충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환자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볼 때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심스러운 광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헌신적인 분도 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생이 요양병원의 치료사로 근무해서 매번 요양병원 실태를 적나라하게 듣는데 6개월 동안은 병실 갈 때마다 어르신들의 처참한 모습에 눈물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들어왔던 분들도 한두 달 지나면 시름시름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올라가 보면 침상이 치워진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간병인들이 거의 조선족이나 중국인이라 말도 안 통해서 막 윽박 지르고 잘 씻기지도 않아 몸에 각질이 엄청나고 기저귀는 하루 한두 번 가는지 똥오줌 범벅으로 말라있고 또 음식을 많이 주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배고프다, 집에 가고 싶다고 제 동생을 보면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다 가족들이 면회 오면 그날은 간병인들이 긴급으로 손톱 깎이고 닦이느라고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참상을 가족들은 알 길이 없지요.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잘 아는 척하니까 말이죠. 아무튼 간병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보내지는 요양병원, 요양원이지만 한번 들어가면 좋아지는 어르신은 못 봤다고 합니다. 대부분 더 일찍 돌아가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정말 보낼 곳이 못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곳에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몇 년에 한 번 인증 절차 밟으려고 안 하던 걸 시키고 실사 올 때 그때그때만 모면하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엄청 많습니다. 약한 어르신들을 본인들 돈벌이로만 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요즘 노인 요양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을 돈으로만 보니 그런 것 아닐까요? 악덕한 요양원의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상대로 돈벌이하는 요양원들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가 있으면 결국 다 되돌려 받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